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며 아동복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서운하고 서러웠던 감정들이 명절을 기점으로 확 터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명절을 앞두고 시부모님께 참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섭섭함의 앙금은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년가량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성격이 선하고 착해서 싸우는 일도 없이 잘 만나왔죠. 나이도 적지 않으니 결혼 생각도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 뵌 후 결혼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혼 생각도 하는 사이다 보니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워낙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그러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뵈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이고 무례하실 정도로 솔직하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이혼하시고 의류 매장을 운영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는데요. 이혼 가정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혼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선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 만난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실 정도로요. 자기 아들은 좀 정상적이고 복닥한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여자와 결혼했으면 했는데 제가 성에 차지는 않는다면서요. 예상치 못한 홀대에 저도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들이 원래 좀 격없이 말하신다면서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나를 홀대하시는데 결혼이라도 하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짐작이 갔거든요. 남자친구는 매달렸지만 저는 결국 헤어짐을 고했죠. 서로 좋아하는 남자친구와의 헤어짐.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취급을 받으며 고생길이 뻔한데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고민하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고 많은 대화 끝에 저희는 아이를 낳기로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기로 하고요. 헤어지려 하다가 임신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된 거였죠. 제가 아이를 가졌다 한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건 똑같았습니다. 실수라고 치면 똑같이 실수한 건데도 저에게만 결혼 전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애부터 가지냐는 핀잔도 하시더군요. 어찌됐든 배는 불러오고 있어서 저희는 급하게 준비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를 낳게 될 때쯤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에는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집안일도 다 제 몫이 되었죠. 처음 해보는 육아가 너무 힘들기도 했고 아이도 잠을 잘 안 자는 편이어서 저 역시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생활 방식이 아예 달라지는 데다 제 개인 시간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운동도 못 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많이 힘들다고 하는가 보다 깨달을 정도로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시부모님의 말과 행동이었어요. 아이 출산 후에도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틈만 나면 오셔서 이런저런 살림이나 육아 간섭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머님은 저희 집 올 때마다 무슨 도깨비 나오겠다. 너는 생전 집도 안 치우고 사니? 싱크대 위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 하면서 오시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 주방이 워낙 작기도 하지만 싱크대 위에 아이 젖병 소독기, 젖병 거치대와 분유, 그 외에 아이 물건이나 장난감 등을 씻어서 말려둔 게 있다 보니 어수선한 건데 그걸로 자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집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사니? 여자가 부지런해야지. 엉덩이 자꾸 붙이고 앉아있으면 집 개판되는 거 순식간이다. 원준이는 회사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데 너는 집에 있으면서 사모님 마냥 떡하니 앉아서 애만 보고 있을 거야? 저도 틈나는 대로 치워요. 거짓말 하지 마, 얘. 치우는데 이렇게 어수선하니? 그러고선 저희 집 냉장고도 수시로 확인하셨어요. 남편이 워낙 냉동 인스턴트 음식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좋아해서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사서 잘 쟁여둡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원준이한테 이런 거 먹이니? 그거 원준 씨가 먹고 싶다고 직접 사놓은 거예요. 집에서 이런 거 안 먹었었는데 네가 똑바로 밥을 안 챙겨주니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원준이한테 밥 뭐뭐 해주니? 어디 말해봐라.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찌개나 국 해줄 때도 있고 이것저것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살림에 신경 좀 써라. 요즘 여자들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는데 우리 때는 애 보면서 집안 살림 다 했다. 시부모까지 모시고. 네. 어머님은 오실 때마다 잔소리를 한 트럭 퍼붓고 가셨어요. 살림뿐만 아니라 육아에 관한 것도 모두 입을 대셨죠.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안 오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육아와 살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아이 태어나고 8개월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셨어요. 그렇다고 육아와 살림을 거들어 주셨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육아에 어머님 시중까지 들어야 해서 더욱 바쁠 뿐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둘러서 말한 적도 있지만 저희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살림을 똑바로 못하고 못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오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때 임신 전보다도 살이 더 빠질 지경이었죠. 하지만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보다 힘든 건 제가 집에 있다고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말투셨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게 어머님 입장에선 몹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혜영이 네가 다니는 회사는 임신하면 그만두라 그러니? 요새도 그런 회사가 있어? 대놓고 그만두라고는 안 하지만 육아휴직을 쓸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이전에 다녔던 분들도 임신하면 다 그만두셨고. 아휴, 너는 어째 회사를 가도 그런 데를 가니? 결국 너는 애 놓고 집에 푹 퍼져 있을 거란 말이잖아.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 결국 돈은 우리 아들 혼자 버는 거네. 아휴, 요즘 여자들은 어떻게든 직장 안 놓치려고 애 낳아도 악착같이 회사 다니고 한다는데 너는 그렇게 남편만 바라봐서 어쩌니? 그리고 네가 같이 벌어야 집도 마련하고 가게에 보탬이 될 텐데 너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참 보면 갑갑하다. 어머님은 제가 돈을 벌지 않는 게 몹시 마음에 안 드신 듯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시댁에서도 큰 도움은 받지 못했고 남편이나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알아서 잘 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둔 것도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집을 사겠느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외벌이를 하느냐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다 스트레스이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하나하나 다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8개월 정도가 지나고 제가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그맘때 취미가 하나 생기셔서 겸사겸사 저희 집에 오시는 건 그만두셨어요. 어머님한테 구박받을 때 내내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은
아이가 조금 더 크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면 바로 일을 찾아봐야겠다 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언니에게 소개를 받은 것이었어요. 저랑 조리원 동기였던 그 언니. 육아에 대한 힘든 점이나 스트레스도 같이 공유하면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남편이 주재원으로 인도에 가게 되면서 언니도 여기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하는 일은 인터넷 스토어에서 아이옷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마켓이 엄청 잘 되는 대박 쇼핑몰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로는 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도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일을 못할 텐데 이대로 방치하고 가기 아깝다고 저보고 맡으라더군요. 제가 아이옷도 잘 입히고 센스가 있는 것 같던데 할 생각 있으면 방법은 다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언니에게 도매 사입하는 방법이나 거래처 관리하는 방법, 상품 등록 등 쇼핑몰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니가 운영하던 쇼핑몰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죠. 사실 기존의 고객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제가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바꾸고 싶었어요.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서 소소한 용돈벌이로 끝낼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전반적인 부분들을 리뉴얼하면서 재단장을 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안전하게 기본 스타일 위주로 판매를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과감하고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옷으로 쇼핑몰 분위기를 바꿔봤죠. 할인 행사나 이벤트도 자주 진행을 하고요.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제가 아이를 키우며 관심이 있던 분야다 보니 더욱더 신나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판매가 크지 않고 미비하거나 언니 쇼핑몰에 원래 가입되어 있던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사는 정도였지만 꾸준히 홍보도 하고 사진 분위기나 옷 퀄리티도 올려가다 보니 어느새 회원도 많이 늘고 매출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맘때도 어머님은 한 번씩 연락 와서 남편 밥은 잘 챙겨주느냐고 살림 게을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어머님께 저도 이제 돈 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권에 접어든 다음에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는 그때까지도 따로 말씀은 안 드렸죠. 쇼핑몰 운영과 육아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하루가 달리 늘어가는 회원과 매출을 보며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남편은 그맘때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회사 상사에게 밑보여 찍히게 되었는데 그 일로 회사 다니는 게 지옥 같다며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거든요. 남편은 금방 이직을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어느새 넉 달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이력서 넣은 괜찮은 회사에선 연락이 안 오고 가끔 면접 전화가 와서 가보면 연봉도 너무 터무니없고 복지도 안 좋다며 남편이 먼저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남편이 언제쯤 괜찮은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다른 회사 이직 말고 그냥 저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저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인다면서요. 안 그래도 물량이 너무 많아지고 CS 응대도 해야 되다 보니 저 혼자서는 너무 빠듯하고 바빴거든요. 작은 사무실 구해서 직원이라도 쓸까 하던 찰나인데 남편이 같이 하자는 거였죠. 제 쇼핑몰이 한창 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회사를 다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 쇼핑몰이 잘 된 지 얼마 안 돼서 안정기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 생활은 하기 싫다고 당분간만이라도 자기를 직원으로 쓰라며 계속 매달렸어요. 결국 저는 괜찮은 회사 취업하기 전까진 직원으로서 내 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을 한 지도 한 달 정도가 지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명절 선물로 양가 부모님께 견과류나 유산균, 한과 같은 걸 드렸는데
이번에는 매출도 괜찮으니 통 크게 한우 선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판매점에 한우 선물 세트를 미리 주문해서 명절 전날 찾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명절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잔뜩 밀려있는 택배를 싸고 있었고 저는 CS 처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전화 받을 손도 부족하다 보니 대충 택배 박스 위에 폰을 올려두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예, 엄마. 바쁘니? 아, 조금요. 괜찮아요. 밥은 먹었고? 예. 밥 잘 먹고 일해. 회사 생활 얼마나 고되니? 어머님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모르십니다. 남편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나름 괜찮은 중견기업에 들어간 거라 다니는 동안 어머님이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그만둔 거 알면 속상해하실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했죠. 예, 근데 무슨 일이세요? 설 전날에 올 거지? 예, 그렇죠. 그래, 혜영이한테 장 봐올 거 미리 말해놨으니까 그거 잘 들고 오라고 하고 과일하고 생선 같은 건 좀 잘 보고 사라 그래. 애가 왜 그렇게 물건 보는 눈이 없어?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 바빠서요. 이제 끊을게요. 아, 잠깐만. 너 혹시 설 선물 샀니? 우리 집 줄 거? 예, 주문해놨어요. 뭐 했는데? 혹시 또 견과류 사오는 거면 그냥 갖고 오지 마라. 집에 엄청 많아. 아, 견과류 아니고 이번엔 한우 샀어요. 한우? 예, 한우 세트면 꽤 비쌀 텐데. 그 말에 남편도 웃더라고요. 혜영이가 한번 그렇게 하자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좋은 거 챙겨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남편 딸에는 저 기세워주려고 그렇게 말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말에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잠깐만, 양가 부모님? 그러면 혜영이 걔네 집에도 한우를 똑같이 한단 말이니? 예? 아니 왜? 무슨 그 집까지 한우를 줘? 돈 아깝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폰이 있는 쪽으로 쳐다봤어요.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양가 부모님들은 똑같은 거 해야죠. 야, 됐다 그래. 네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 집에 한우까지 갖다 바쳐야 되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거 사는 돈, 그 돈이 네가 버는 돈이지 혜영이 걔가 버는 돈이야?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기분은 지가 낼라 그래 아주. 아, 엄마. 사지마 너. 우리 집에만 주고 혜영이 집에는 그냥 뭐 참치캔 세트 그런 걸 하나 줘. 한 2만 원 안팎으로. 톡 까놓고 걔네 집에 아빠도 없고 엄마하고 여동생 둘밖에 없는데 누가 그걸 다 먹니? 내 말 들어? 우리 집만 해. 저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놀라서 전화를 받아들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만 끊어요. 저는 남편에게 폰 내놓으라고 했죠. 내놔. 나 못 참아. 어머님한테 좀 따져야겠어.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번 돈이니까 어머님은 한우 선물 받으시겠다고 하고 우리 집은 2만 원 안팎 참치캔이나 보내라고? 아, 엄마도 참. 폰 이리 내. 나도 못 참아. 그전에도 나 돈 안 벌고 집에만 있다고 사사건건 무시하시고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뭐라고 하시고 내가 한우를 우리 집에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셔? 미안해, 혜영아.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매번 당신이 사과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구절절 전부 당신한테 말 안 해서 잘 모르지? 당신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나 맨날 개무시하고 우리 친정 욕했어. 정말? 그래. 괜히 이런 일로 당신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건 내가 그냥 참았던 거야. 도대체 내가 그리고 우리 집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 되는 거야? 일 안 한다고 구박하셔서 서준이 어린이집 보내자마자 일 시작했어. 아직 말씀은 못 드렸지만 나도 나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말하다 보니 너무 복받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알아. 미안해.
남편도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었지만 제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여태까지 어머님에게 당했던 거 다 얘기했고 이번에 명절에 가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른 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속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요. 남편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구박했는지 몰랐다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저는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들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현관 근처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우 사온 것부터 주라고 하셨어요. 냉장 보관하신다면서요. 저는 말씀드렸죠. 안 사왔어요, 어머님. 왜? 그거 말고 다른 거 사왔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아니, 한우 산다고 해서 그걸로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사왔다 그러면 어떡해? 그럼 뭐 사왔는데? 제가 한우 대신 선물로 사온 게 뭐냐고요? 저는 장바구니 안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바로 네 개들이 라면 한 봉지요. 여기요, 어머님. 이게 선물이에요. 제가 라면 봉지를 들고 있자 어머님도 앉아서 TV 보시던 아버님도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시더군요. 너 이게 뭐니? 뭐긴요. 라면이잖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장난치는 거니? 너는 이게 재밌어? 장난 아닌데요? 뭐? 제 말에 어머님 눈이 희번뜩해지시더니 제가 들고 온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얘가 진짜 미쳤나? 시부모 농락해? 라면 한 봉지 쳐들고 와서 선물이랍시고 준다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됐어? 제가 진짜 미쳤나 보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고요. 저도 아랑곳 않고 말씀드렸죠. 기껏 사온 선물을 던지시네요. 너 진짜 미친 거야? 아니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원준 씨 힘들게 돈 벌고 저는 그 돈 받아 쓰는 입장인데 왜 똑같이 저희 집에 한우 선물 하느냐고요. 내가 언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바로 옆에서. 제가 들었다고 하자 어머님은 약간 당황하시다가 다시 화를 내셨어요.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기분 내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원준 씨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은 지 4개월 넘었고요. 제가 일한 돈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전적으로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저희 집에는 한우 갖다 드리는 게 맞고 원준 씨는 돈 한 푼 안 벌고 있으니까 라면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악에 받쳐서 다다다 따졌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제 얘기 듣고 뜨악하시더군요.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준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만둬도 진작에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밑에서 제 일 도와주고 있고요. 네가 뭔 일을 하는데? 쇼핑몰에요. 지난달 매출만 1,000만 원 찍었고요. 어머님 맨날 저보고 돈도 못 번다고 쓸모없다고 그러셨죠. 저 이제 돈 잘 벌거든요. 돈 못 버는 걸로 무시할 거면 이제부터 어머님 아들 무시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따지고 들자 아버님까지 역정을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바둑판을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저게 어디 시댁에 와서? 저도 그때부턴 거의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저희 부모님 이혼했다고 무시하고 애 키우는 며느리 직장 없다고 무시하고 어머니 원준 씨랑 통화하는 거 바로 옆에서 다 들은 제 심정 아세요? 저희 집에는 한우 세트 필요 없고 참치캔 세트는 하나 던져주라면서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왜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되냐고요. 저희 엄마 저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런 취급 받아야 될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저 라면 한 봉지가 딱입니다. 야, 너 나가! 제 말에 어머님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하고 아버님은 나가라고 삿대질하며 화를 내셨어요. 네, 저도 나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셔서 저 무시하시는데요? 원준 씨가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이라고 저 무시하시냐고요. 저 무시하셨으니까 저도 어머님 아버님 싹 무시하고 살 겁니다. 마음에도 안 드는 며느리 이젠 없는 셈 치세요.
저도 마지막으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 챙겨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서도 손발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손 붙들려 따라 나온 아이도 엉엉 울고 저도 아이에게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 길로 밖으로 나와서 씩씩대며 진정하고 있으니 남편도 곧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차 시동을 걸었고 저도 올라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만 계속 흘렸죠. 아이도 울고 있고요. 하지만 눈물은 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게 참 많이 쌓였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던 말 하고 나니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 부모님이신데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맺힌 게 많은지 몰랐다면서요. 부모님도 놀라시고 서운하시겠지만 솔직히 그간 당신 무시하고 함부로 한 게 맞지 않냐면서 자기가 만약 그렇게 당했으면 자기도 분해서 펄쩍 뛰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했으니 자기 가족은 저하고 서준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 같아서 고맙더라고요. 그 후에 시부모님이 불이 나도록 제 폰으로 연락을 하셨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부모님께 더 이상 혜영이한테는 연락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본인만 가겠다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도 저랑 결혼한 후에 변했다고 와이프 편만 드냐고 화내셨다는데 남편도 솔직히 혜영이나 처가댁 무시하고 고깝게 본 건 사실 아니냐며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혜영이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랬대요. 남편 역시 강경하게 나오니까 시부모님도 더 이상 연락은 안 하시고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상처가 너무 커서 뵙기 싫고 시부모님도 애당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하셨으니 안 보고 사는 게 해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시부모님이고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참고 또 참았던 건데 솔직히 저도 이제는 경제력도 생겼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도 맞습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라는 말처럼 저를 좀 더 좋게 봐주시고 받아주셨더라면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더 노력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수입도 많아지면 당연히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처럼 좀 더 챙기려고 했을 거고요. 하지만 끝까지 그리고 저희 친정까지 무시한 건 시부모님이셨고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은 것뿐입니다. 안 보고 산다고 겁날 것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싶기도 해요. 이번 명절 역시 저는 저희 친정 찾아가고 남편은 아이와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이랑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오면 되니 명절이 더 좋네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잘 쉬다 오렵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